IS가 최근 고대 유적과 유물을 잇따라 파괴하면서 국제사회를 충격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제동맹군 역시 공습에 들어갔는데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IS의 만행,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장병옥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장, 양욱 국방안보포럼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병옥 소장님, 이 IS가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코르사바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코르사바드는 그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한 15km 떨어졌는데 이게 기원전 800년경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입니다. 예.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나오기 전 그 7세기 이전에 고대 유적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가 중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물의 그 보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도들이 특히 이곳에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지역이죠. 예. 그럼 이번에 이제 뭐 화면에도 계속 나오지만 뭐 망치로도 부수고 예. 아니면 불도저로도 밀고 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IS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사람 얼굴이나 또 흉상, 그래서 이것을 우상 숭배로 봅니다, 원칙은. 그래서 불교의 그 불상을 깨버리고 지난번 그 탈레반 때 2007년도 그때도 세계 최대의 불상 그 바미 아닙니까? 네. 그 불상도 이제 박격포로 파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실한 이슬람은 아니죠. 그거를 보존하고 이렇게 인류 문명을 보존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과격한 극단주의적인 이 미친 짓이죠,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인류의 그 역사 보고를 다 파괴해버리는 우상숭배라는 그러한 핑계로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서구 기독교 세력에 대항하는 어떤 위협 이런 걸로 해서 문명을 다 파괴한다. 이런 그 공포심을 더욱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양욱 위원님, 보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물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이제 소위 이제 19세기 말 정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발굴들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중요한 그 예를 들어서 발굴품들, 검은 오벨리스크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대영제국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인류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걸 한두 개만 빼돌리더라도 상당한 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인 것이 지금 보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물론 우리가 자금 마련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광신도도 아니고 거의 정말 미친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 심지어는 민족주의조차도 그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술에 가면은요. 크루크 미나렛이라고 그래서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습니다. 이게 이라크 지폐 1만 디나르 지폐에 나올 만큼 굉장히 이라크 민족에게 상징적인 그런 유물인데 한 800년 된 유물인데 이거를 부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 있는 모술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인간사슬 만들어서 이것만은 안 된다. 막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소위 이슬람 이외의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 그 지역은 단순히 이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현존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네스코도 도저히 방관할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기록을 하고 이거를 전쟁 범죄로 간주하겠다. 이런 지금 성명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뭐 문화재 파괴하는 모습 보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인데 막을 수도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이제 이천에 공습을 가해도 아직 그 IS 세력이 위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 유엔군을 파견하든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먼저 앞장을 서고 50몇 개국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 유엔을 위시해서 미국 혼자 힘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초토화를 좀 그 IS 지역
거기를 초토화를 좀 시키면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루빨리 제압을 시켜야지만 우리 귀중한 문화재도 살리고 네. 더 이상 인명살상도 없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재 파괴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에는 지역 입구에다가 또 시체를 매달았다. 뭐 이 부분은 뭐 잔혹한 행위는 점점 계속되는군요. 그렇죠. 일단 공포 정치를 왜 하냐. 일단 빨리 장악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한을 전부 공포 정치, 군인들이 무력을 장악해가지고 해서 공포 정치로 나라를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방식을 채토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결국은 뭐냐? 지금 IS가 하고 있는 방식이 단순히 그냥 우습게 그냥 공포 정치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마치 그 모택동이가 예전에 활용을 했던 인민 전쟁 전략을 그대로 납습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거기 있는 지금 이 IS가 활동하는 지역들이 보고 있으면 시리아나 이라크 북부 여기는 순니파 지역입니다. 근데 시아파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순니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구출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노동자 세력을 혹은 농민 세력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모택동이의 그런 전략처럼 이제 IS도 그런 전략을 따라가고 있고 단순히 공포 정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꽤나 쓸만한 행정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IS 치아도 살만한데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이러한 지금 그런 느낌을 현지 지역민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소장님 보니까 이제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알려졌던 보코하람 이쪽도 이제 IS에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조직으로 IS가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까? 결국 그렇죠. 지금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강도, 떼도둑, 네. 어떻게 보면 조폭 정도인데 이슬람의 이름으로 지금 뭐 작년에 보면 소녀들을 학생들을 240명 납치하고 이렇게 이제 재물도 약탈하고 이러다가 나이지리아 정부군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제일 악랄한 그 IS와 손을 잡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지리아 군도 아마 좀 거기에 대한 공포심도 가질 거고 또 자기네 세력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IS와 연계되어 있다. 알카에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이 지금 보코하람이 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네. IS를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만약 이렇게 IS를 추종하겠다라는 세력이 있으면 뭐 IS 본거지만 공격한다고 해서 다 끝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조직은 그 외로운 늑대라고 들으셨죠. 네. 그게 이제 세계 각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불만 세력,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세력 또는 이민 2세들 특히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생적 테러 조직단이 IS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민 2세 이슬람계 네. 몸은 세계 각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에 있지만은 예. 정신 그 마음은 이슬람 지역 저 중동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세포 조직으로 자생적 테러 집단이 개인이든 또는 몇 명이든 지난번 프랑스 샤르릴 테러 봤죠? 예. 언론사에 대한 그것도 그 몇 명이 그렇게 이제 테러를 가하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예외가 아닐지. 예. 예, 지금 이제 이게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세기 초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불만 가진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떤 세계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 소수자들은 결국 뭔가 자신들이 이렇게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킬 계기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다만 어떤 사회적인 시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슬람 문화라는 것과 좀 맞아떨어져서 우연히도 이것이 활용하게 된 것이지 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슬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나는데 아무 대처를 못 하느냐. 결국은 해당하는 나라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아니면 이라크 북부나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배층과 일단 서민층이 서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협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결국 이런 정치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지 단순히 가서 이걸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해서 당장 들어가서 그 IS를 전부 밀어버린다. 당연히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그런 세력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가면서 나가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당분간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뭐 I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 모집 홍보 영상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보니까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2명의 조직원이 또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IS의 지금 이 전략을 보고 있으면 아주 그 뭔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주 정확히 집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기업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듯이 IS도 지금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IS는 언제나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 안에 들어와서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자꾸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짐으로써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가장 편입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려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면 뭐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민 2세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인 IS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김군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IS의 홍보 전략이 아주 고도의 그 SNS 인터넷으로 뭐 동영상 영화처럼 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면 그 청소년들은 특히 거기에 훅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제 좀 낙오자가 됐다 그럴까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하나의 그 돌파구로서 나도 이제 IS에 한번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게 뭐냐 그러면 IS에서 지금 이제 결혼도 시켜주고 외국 여성과 함께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들이 싸우면은 천국을 간단 말이야. 예? 전사하면서 마지막 천국 그런 교리 연습을 또 시키죠. 물론 김군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테러 방지법 이것도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SNS 이거를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차단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사실은 테러 방지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김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리퍼트 주한 미대사 이 습격 사건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사회에는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불안이 있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이들을 어떤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거 우리가 공안 정치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충격이라든가 그 기억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해야 될 사회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찰이나 혹은 정보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필요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 북한이라는 세력을 지금 적대국을 앞에 두고 있는 나라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IS의 위협까지도 실제 겪고 있는 이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개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되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로서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S에 관련된 이야기 장병옥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장 양욱 국방안보포럼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